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고령화와 낮아지는 시민의식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어나는 고령자와 낮아지는 소득 수준, 낮아지는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골판지 관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판지를 펼쳐서 조립 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판지의 두께는 15cm나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두껍고 튼튼하게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골판지관 제작 업체는 나무관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기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대량의 관을 옮기는 것의 한계를 느껴 가볍고 조립이 가능한 골판지관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150kg의 무게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연고지가 없는 사람 등에게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죽음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74세 남성 자택에서 아내 백골사체, 사망신고 안 하고 연금 부정수급, 사망한 아내의 연금을 부정수급한 남성이 체포당했습니다. 남성은 2019년 아내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체포되는 2023년 4월까지 아내의 연금을 부정수령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일은 흔하게 있는 일로 일본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 일본에서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50년 동안 연금을 받아온 8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5년이 아니고 50년입니다. 연금을 부정수급한 스즈키 씨의 어머니는 1965년 6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1968년 6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약 50년 동안 5천만 엔, 하나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스즈키 씨의 부모님이 정말로 생전에 있었다면 스즈키 씨의 부모님은 무려 110세를 넘는 나이입니다. 이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일본 연금기구가 확인에 나서면서 들통이 난 것입니다. 조사에 나선 일본 연금기구는 스즈키 씨의 부모님이 오래전에 숨졌을 뿐 아니라 사망신고서까지 제출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서 연금기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모님의 연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글에 일본어로 사망 유족 연금 부정수급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유족 연금 부정수급은 어떤지 체포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글도 있고 유족 연금 부정수급은 자주 있는 사건이지만 이런 글도 보입니다. 사망한 가족 연금 부정수급 책은 사망한 가족 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를 소개하는 글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부정수급하고 있었다. 가족이 사망하면 연금 부정수급은 범죄다. 가족이 사망하면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현실을 꼬집은 영화가 코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느 가족이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자 일본 구구들은 일본에는 이런 일이 없다, 반일 거짓 선동이다를 외치며 어느 가족 안 보기 운동까지 펼쳤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여러 국제 수상에 항상 축전을 보내온 아베 총리가 어느 가족의 수상에만 침묵한 것을 두고 아베는 일본계 외국인이 수상을 해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더니 이번에는 입속에 벌레라도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노인은 집단 자결, 발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지식인 3인의 견해, 노동 생산성이 없는 노인은 집단 자결해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경제학자 나리타 유스케 씨는 2021년 12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고령자의 집단 자결, 집단 할복 같은 것밖에 없다. 나는 정말 진지하다. 역시 인간이란 물러날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소다로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죠. 90세가 되고도 노후가 걱정된다는 등의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TV에 나오는데 언제까지 살아있을 생각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봤다. 이상한 일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막말을 하면 할수록 특정 층에게는 더 큰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빙하기 세대인데 압박 면접이나 블랙 노동, 파견 노동 해금,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수준 높은 허들을 마련한 성과주의로 일절 급여가 오르지 않고 막대하는 취급을 한 셈인데 젊은 경제학자가 생산성이 없는 사람을 없애자는 제안을 하는 것도 그 연장이 아닐까? 회사는 경영자와 주주를 위한 것이고 노동자는 AI로 대체할 때까지의 연결고리일 뿐이라는 결론이면 분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 사회적 유용성만이 아니다. 퇴직해서 생산성이 없어진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니다. 존재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전업주부 여성도 가사 육아만이 가치가 아니다. 할머니가 돼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만들 수 없게 되더라도 존재 가치는 있으니까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일본 도로를 보면 구급차가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하고 일본 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일본 지인들도 모두 구급차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 고령자의 증가로 구급차의 출동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가 증가, 도착 시간은 20년 만에 4분 늦어져 비통하는 소방관. 제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는 구급차의 출동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를 배경으로 구급차의 출동 건수는 2022년 약 723만 건으로 사상 최다로, 한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은 10.3분으로 처음으로 10분을 넘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4분이 늦어졌습니다. 구급 차량을 앞질러 구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도 많은 데다가 긴급 차량과 일반 차량의 추돌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구급 차량 출동 증가와 낮아지고 있는 시민의식이 커다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쪽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후방에서 구급차, 후방차는 각각 좌우로 피하고 그 중앙을 구급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전방차는 구급차가 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두 대 모두 그 자리에서 정차, 두 대가 피하지 않고 각각 차선 중앙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구급차는 추월할 수 없다. 이후 경적과 상향 등으로 두 차는 비켰지만 최근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진 느낌. 교차로에서 긴급 차량 양보를 하지 않는 차는 꽤 있습니다. 모두 양보하려고 멈춰서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버스에 양보하지 않는다든가 횡단보도 보행자에 양보하지 않는다든가 교통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아 정말 위험이 넘쳐납니다. 무엇을 위한 교통규칙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비참한 사고가 나도 난폭 운전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단속하는 경찰은 힘들겠지만 단속을 더 강화하거나 위반에 대한 벌칙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령화와 시민의식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